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3년 8개월 만에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 1순위 경쟁률이 최고 524대 1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지역 완화 이후 진행된 첫 투기 과열지구 분양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서울 청약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개업자 절반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에 대해 상승한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이 오르면 올 하반기 주택시장을 흔들 가장 큰 변수로 여겨지던 역전세난이 완화하면서 주택시장도 안정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지난 1분기 하락한 전국 땅값이 2분기 들어 상승 반전했습니다. 올 상반기 땅값 상승폭은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 이 부메랑 알고 계시죠? 부메랑은 날리면 날렸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즘 집값을 보면 이 부메랑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정부지로 속기만 했던 그 집값이 2021년을 계기로 다시 떨어지기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매수 분위기들이 좀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다시 부메랑처럼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국민평형 아파트들이 속속 다시 10억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더 이상 급매물을 찾아볼 수는 없는 것인지 그 시장 흐름들 오늘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가운데 또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바라보면 지금 7개월 연속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이런 변곡점 시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내가 갈아타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언제쯤 가져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투자에 대한 고민, 아니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 어떤 고민이든지 괜찮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제가 자세한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민 그냥 담아두지 마시고요.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저희와 함께 해결해 나가기 바라겠고요. 저희 그래서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지만 또 최근에는 정말 재개발과 관련돼서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연락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먼저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서울이라는 지역은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없죠.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이제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 시장을 이제 보면요. 처음에 이제 1990년도 후반까지, 그래서 2000년도 초반까지는 이제 재개발로 이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뉴타운으로 해서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이 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이 지금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리지만 서울은 지금 재개발 제2의 전성기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자, 근데 재개발하면 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소액으로 어떤 입지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관심은 많으신데 어떻게 이제 투자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내일 오후 2시인데요. 이 재개발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가 됐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를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게 소액으로 이 서울 도심에 투자를 해서, 그리고 이제 개발 가능성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소액으로 선점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뭐 이제 지역 얘기도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안전한 투자 하셔야겠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고 또 투자 계획 세워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내일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만나보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한 여유자금 2억 초반대가 있어요. 네. 네네. 근데 통장에 넣어놓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네. 어디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네네. 제가 이제 부동산 방송 애청자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전문가님들이 뭐 노량진, 한강변 쪽으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한강변 쪽으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어디가 좋을지 노량진하고 제가 자양 이동 쪽을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어디가 더 좋을까 해서 전문가님하고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여유자금으로 한강변 투자를 좀 꿈꾼다 말씀 주셨는데 말씀 주신 네. 지역은 자양 이동과 노량진이에요. 어디가 좀 더 좋을지 하나하나 좀 계획 세워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네, 그래도 너무 반갑습니다. 한강변 라인 쪽으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네요. 예,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한강변 라인 쪽에 아까 말씀하신 데가 이제 자양 이동 쪽, 그죠? 예, 네네. 자양 이동 쪽이랑 지금 노량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노량진 노타운 인근에 요쪽에 네. 이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여기 이제 맞습니다. 노량진동이고, 예, 그 다음에 네. 이제 자양 이동이고요. 예, 자양 이동 쪽. 예. 자, 비교를 해보면요. 예, 일단은 네네. 지금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 최근에 서울시에서 많은 지역들을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지역들에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네. 예, 공통점이 어떤 거냐면 보통 이 개발지 인근으로, 예, 자, 한번 제가 판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판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보통 이제 이 지정이 되는 게요. 이 개발지 인근으로 이제 보통 이제 지정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인근에 이제 뭐 뉴타운이 있다거나, 예, 아니면 재개발지가 있다거나 이런 주변 지역으로 많이 지정이 돼요. 자, 그러면 네. 어찌됐든 우리는 자양 이동하고 노량진동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 금액이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거든요. 예. 네,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노량진동은 옆에 노량진 뉴타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8개 구역 중에 지금 5개 구역이 벌써 관리 처분이 떨어졌어요. 네. 예, 그러면 당연히 인근에 노량진 뉴타운이 있는 지금 노량진동 일대가 제가 볼 때는 개발 가능성은 더 빨라 보여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려면 노후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도가 낮은 지역들은 보통 개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3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노후도가 나와야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예, 지금 보고 계신 저기 자양 이동이나 노량진동이나 지금 이제 뭐 모아타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노후도는요. 네. 노량진하고 자양 이동을 비교를 해보면 노량진이 훨씬 높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은 지정 가능성도 노량진이 훨씬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후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게요. 이 자양 이 노량진 쪽은요. 노량진 쪽은 노후도가 높은 이유가 빌라가 적어요. 그러니까 빌라 있죠, 빌라. 네네. 예, 다세대 주택 비율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빌라들이 네. 별로 없어요. 근데 자양동은요. 자양 네. 이동은 여기는 빌라촌입니다. 빌라촌. 어, 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빌라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네네. 근데 노후도가 낮은 지역들은 빌라로 신축을 많이 했으니까 노후도가 낮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그래서 노량진은 빌라들이 적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자양 이동은 빌라들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 네.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원. 네네. 근데 왜 조합원 수가 적어야 조합원 수가 적어야 사업성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사업성도 노량진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어,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비교를 하시면.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하고 이제 자양 이동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 자양 이동은 한강변 라인이긴 한데 한강변 라인 한데 여기 지하철이 좀 멀죠? 네, 그렇더라고요. 예, 뒤에 그 구의역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구의역까지 좀 지하철이 멀어요. 네. 근데 노량진은 지금 노량진역하고 역. 그다음에 노량진역, 그다음에 노들역이 또 인근에 있잖아요. 네네.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노량진과 자양 이동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향후의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노량진동 같은 경우가 지금 노후도도 높고 그다음에 이 노량진 뉴타운 인근이기 때문에 지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고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사업성을 비교를 해봐도 이 노량진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기가 이제 이 원룸촌이었잖아요. 원룸촌. 그죠? 네. 예, 원룸촌이기 때문에 그쪽이 빌라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당연히 조합원 수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도 노량진동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장점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자양 이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 라인인데요. 그죠? 네네. 한강변 라인이긴 한데 이 노량진동도요. 여기 보시면 이 노량진동도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자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고 최근에 여기 노량진동 일부가 지금 모아타운 지정됐고요. 요 아래쪽이 또 한강에 또 접해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이 노량진동도 같이 한강 조망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개의 지역을 비교를 해보면 네네. 예, 노량진동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자양동은 또 강남에 가깝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자, 지금 여기 잘 짚어주셨어요. 예, 지금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자 강남에 가깝다라는 거는 뭐예요? 강남에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에서 가장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근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인근 지역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네네. 그래서 우리가 서울 도심에 이제 주택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이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근데 네. 서울의 3도심이 어디냐면 중구하고 종로,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강남. 여기가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자양동은 여기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요. 그죠? 네. 자, 노량진동은 바로 옆에 여의도죠. 그렇죠? 아, 네. 그다음에 여기 9호선, 7호선 이용하면 바로 강남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또 이 다리 건너편 또 1호선 타면 또 이제 도심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량진 뉴타운도 이게 우리가 보면 노량진 뉴타운을 한번 보면 이 한남 뉴타운 다음으로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가격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서 한남 뉴타운이 가장 가격이 높고요. 그러니까 뉴타운을 비교를 하자 보면 네. 그다음에 노량진 뉴타운이 그다음으로 이제 가격이 높거든요. 그 높은 네. 이유는요. 이 노량진 뉴타운이 이런 3도심과의 접근성이 워낙 좋아요. 아, 네. 예, 이해되시죠?
네네. 예, 물론 이제 자양 이동이 지금 이제 송파권하고 이제 좀 이제 가까이는 있지만, 그죠? 네. 송파권하고 이제 네. 가까이는 있지만 우리가 삼도시인가의 접근성은 노량진동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네. 예. 네, 자, 대표님. 예. 네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노량진도 알아보고 제가 자양동도 좀 알아봤는데 네. 이제 또 거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네. 이제 구축 같은 경우는 지분이 많더라고요. 예, 구축은 예, 상대적으로 좀 이제 지분이 좀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임대가가 낮아서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네. 신축 같은 경우는 지분은 적은데 네. 예, 임대가가 좀 높아서 예. 투자금이 좀 적더라고요.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건 나중에 좋을까요? 우리가 개발이 됐을 때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할 때 개별 토지별로 다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런 개별 토지별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토지의 활용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토지의 활용도가. 네. 예, 토지의 활용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최근에 신축된 빌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건축법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이제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했다라는 거는 그 땅의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아주 높은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오래된 구축 한 대지 지문 10평. 그다음에 최근에 지어진 신축 한 대지 지문 6평.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요. 거의 네. 비슷하거나 신축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예, 그러면 나중에 평가 금액 면에서도 신축이 유리하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무조건 투자 금액이 적은 게 나중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신축은 지분이 작지만 투자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요. 나중에 어차피 네네. 우리가 지분이 큰 거를 생각한다라는 건 나중에 평가 금액을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분이 작더라도 평가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거나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네. 신축으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아, 신축으로요. 예. 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너무 많은 도움 됐고요. 예. 네, 한번 대표님 말씀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하셨던 한강변의 두 지역 분석해 드렸고요. 그래서 한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 해보시고 또 신축과 구축 투자를 좀 비교하는 방법도 일러드렸으니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2017년에 네, 저기 동대문구 홍릉로 24길 네, 그 집을 사가지고 네, 리모델링은 다 해가지고 네, 지금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좀 궁금해서 연락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거의 6년 정도 거주를 하시고 계시는 건데 동대문구의 홍릉로 24길 이게 어떤 그냥 일반 단독주택 형태인가요? 네,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향후 그래도 돈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홍릉로 24길이면 또 다른 주소는 없어요? 예, 홍릉로 24길 109예요. 아, 109요? 네네. 예, 109. 예. 아, 여기가 그 삼육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예. 여기 지금 이제 단독을 갖고 계시고,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입지 여건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고요. 예, 좀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지금 여기는 요 일대가 지금 이제 저층 주거 지역이죠, 그죠? 예.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님 여기 거주해서 아시겠지만 요 맞은편 바로 재작년에 신속통합기에 선정됐죠. 예. 예, 여기 그 바로 건너편 여기 한신 아파트 아래쪽이 신통으로 이제 21년도 말에 이제 선정이 됐을 거예요.
네, 예, 예. 그다음에 여기 최근에 이제 일반 분양한 청량리 7구역이 또 요 아래쪽에 있고요. 예. 예, 롯데캐슬 지금 하이루즈 거기 이번에 뭐 공사를 좀 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한 240대 1이었죠. 이제 경쟁률이.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여기 청량리 6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제기 4구역이 있고요. 예. 예. 자, 요 주변에가 여기도 이제 청량리역이 또 인근에 있고요. 예. 자, 주변에가요. 여기 지금 청량리역 주변을 보면 이렇게 지금 지정돼 있는 지역들도 있고 최근에 역세권 개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또 신규로 또 이제 동의서 진구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주변이 상당히 다 개발지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얘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아요. 아,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청량리 같은 경우가 지금 앞으로 강북 지역에서는, 그러니까는 강남에서는 삼성역 일대가 가장 교통이 좋아지고요. 예, 그 다음에 강북에서는 여기 청량리역 일대가 가장 교통이 좋아지는 건 아시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러면서 이 지역의 청량리역 일대에 지역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지역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지금 재개발 구역들, 그 다음에 앞에 건너편에, 여기 건너편에 바로 이제 뭐 전농 9구역이고요. 여기 주변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주변에 상당히 지금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다 지금 재개발을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예. 그러면은 주변에 주거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요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 재개발이요? 예, 그러면 재개발이 되면 어찌됐든 또 가격이 또 오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갖고 있는 주택이 단독이에요. 예, 예, 단독이에요. 50평이요. 대지는 몇 평이에요? 50평이요. 대지는 50평이고 건평은요? 4층 건물이 걸렁요? 아, 그럼 다가구 주택이네요. 다가구 주택. 그죠? 예, 예, 예. 자, 우리 시청자 대지 50평에 지금 다가구 주택이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연건평이 한 70평, 80평 이상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되잖아요. 예. 얘는 아파트 두 채 받아요. 아, 아파트세 받아요? 예, 얘는 1+1이 가능합니다. 예, 재개발이 되면요. 예, 왜냐면 일단은 또 대지가 50평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분담금도 그렇게 많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지금 이제 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왜 주변이 다 지금 개발지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갖고 계신 주택 매도하지 마. 거기 아까 2017년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나요? 예, 2017년. 얼마 주고 매수하셨어요? 그때 한 싸게 했어요. 싸게 뭐 평당 2천 아래? 예, 2천만 원 아래. 아유, 정말 싸게 사셨네요. 지금 아마 그거 더블 정도는 뛰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좀 더 제가요, 가져가셔도요. 더 그 가격 일가구 상승 여력이 주택이라- 남아 있거든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좀 더 가져가셔도 되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예. 좀 더 보유하세요. 예. 아, 예. 네, 근데 고맙습니다. 제가 그 이천에 전원주택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 또 세금 때문에 이천에 전원주택이 있는데 어떤 세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1가구 2주택이라요. 예, 지금 2주택이신데 자, 그럼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자, 여기 지금 청량리에는 지금 언제 아까 2017년도에 매수하셨고, 그죠? 예. 2천 건은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3년 됐습니다, 지금. 3년이요? 예, 예. 3년이면 이거 농가주택이에요? 아니에요. 농가주택 아니에요? 예, 예. 이건 만약에 농가주택이면 얘는 비과세 혜택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아, 비과세도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사실은 그 이천의 전원주택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얘가 양도 차익은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적죠. 양도 차익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그냥 전원 생활하려고 지금 매수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이거 매도하시기 전에 2천 거 먼저 매도해서 1주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비과세 받잖아요. 아, 예. 예,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네, 2천의 전원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매도하더라도 지금 거주하시는 집은 조금 더 가져가 볼 만한 가치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향후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을 살펴보면 강남권의 집값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떨어졌던 하락분을 거의 다 메꿨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는 더 이상 급매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소리도 들려오는데 부동산 요즘 현장 시장은 어떤지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어찌됐든 뭐 저는 이게 업계에 있다 보니까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항상 이제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이제 진단을 못 하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요즘도 급매물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시장을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한번 해드리려고 오늘 좀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를 한번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예. 자, 최근에 2023년 현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지금 아파트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월 연속으로 지금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통계치가 다 안 나왔는데요. 보통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이내에 하게 되죠. 근데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통계치가 다 잡히게 되면 아마 4천 건이 넘어갈 겁니다. 4천 건이. 자,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상구 중에서는 송파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동 같은 경우에도 좀 가격 하락폭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복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이 회복 속도라는 게 꼭 매매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들도 상당히 지금 회복하는 속도가 좀 빠르다. 그래서 주요 이제 서울의 단지들을 보면 올 초하고 비교해 보면 전세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대부분들이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쟁률 뭐 청량리 아까 7구역 거기 어떻게 중급지 정도가 되는 지역들도 뭐 240대 1 이렇게 나와버리니까요. 예, 이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금리 여파 때문에 이제 건축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축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분양가도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예, 그 다음에 고분양가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되면서 당연히 이제 분양가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2023년 부동산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작년 이제 하반기를 바닥으로 해서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11일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월 말까지 해서 6월 달 통계치 다 잡히면요. 무조건 4천 건은 돌파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래량도 지금 계속 7개월 연속으로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지금 거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뭐 로또 분양은 옛말, 예, 갈수록 오르는 아파트 분양가. 지금 이제 뭐 이제 고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아니면 허구의 분양 보증 심사라든가 이런 고분양가 규제들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 올 들어 최고. 예, 그 다음에 2만 1,000명 모인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츠. 얘가 이제 청량리 7구역이거든요. 예, 청량리 7구역. 예, 7구역인데 242대 1. 예. 자,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82%가 10살이 넘어가. 그러니까 10년 차가 다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아파트 품귀에 분양 경쟁률이 고공행진.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아파트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청약 경쟁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당첨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5년 차에서 10년 차 되는 준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분양가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예,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아니면 허그의 분양보증 심사라든가 이런 고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니까 당연히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고금리 여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건설사들도 예, 시행사나 건설사들도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양가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양가가 오르다 보니까 또 하나는 준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5년 차에서 10년 차 되는 준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지금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023년 하반기 이제 시장을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더 풀어줬어야 되는데 규제를 강화시켰거든요. 그렇죠? 예, 규제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년부터 지금 올해 말부터는 또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합니다. 입주 물량들이 뭐 내년 되면 또 감소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좀 감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라던가 이제 분양가들이 이제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 시장은 계속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들이 좀 많아지는 이런 양극화가 좀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준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 시장. 이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요, 이 역전세라든가 전세 사기 여파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지 아니면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빌라는 당분간은 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이 부동산 시장을 이제 바라보면 이제 악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세예요, 전세. 지금 이제 막 역전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역전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를 한번 살펴드리면, 자, 먼저 2020년 7월 달에 임대차 2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당시에 22년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그러니까는 전세 가격 급등기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물건들은요, 그 오른 전세 가격, 그러니까 전세 가격 급등기의 가격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물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기에 월세 비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를 올리기보다는 월세로 이제 많이 이제 뭐 반보증부 월세라든가 이렇게 전세가 상승만큼 월세로 많이 돌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전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역전세는 좀 상대적으로 좀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가능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R 같은,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뭐 DSR 규제도 지금 완화가 됐잖아요. 7월 말부터. 예, 7월 말부터 완화가 되면 역전세 우려도 상당히 낮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주요 단지별로 지금 전세가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최근에 이제 전세 알아보신 분들은 올 초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피부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역전세난은 지금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역전세 일어날 가능성 없습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23년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이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냐를 한번 전망을 해드리면 일단은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가대 낙폭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 특히 이제 강남권 반등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차 이제 강북 지역으로 확산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온기가 이제 강북 지역으로 좀 확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1순위 요건만 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지금 추천제 물량이 많이 나오죠. 추천제 물량. 그러니까 가점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추천제 물량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청약은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왜? 그래도 추천제 물량이 늘어가면서 이제 당첨 가능성이 좀 높아졌으니까. 왜? 지금이 싼 거예요. 예, 지금이 싼 겁니다. 또는 이제 준신축 아파트도 지금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5년 차에서 10년 차 되는 아파트를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이게 완화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지금 강남 쪽도 계속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타이밍은 지금 잡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근데 이제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 예, 여유 자금이 이제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액 투자라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서울은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앞으로 지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정 전후로 해서 초기에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024년 지금 하반기 시장 이제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제2의 재개발 전성기입니다. 예, 아까 재개발을 거쳐서 뉴타운을 거쳐서 앞으로는 이제 모아타운이 이제 대세인데, 그래서 제2의 재개발 전성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지역들을 신규로 또 지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어떻게 보면 때가 묻기 전에, 얘기가 나오기 전에 선점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에요. 제가 현장에서 이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현장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현재 그 2주택자이고요. 네, A주택은 서부 이천동 현대한강 31평이고요. 네, 현재 그 장기 임대주택 8년으로 등록해서 5년차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네, B주택은 2019년에 용인수지 성북 롯데캐슬 골드타운 34평 매입해서 현재 입주 3년차 거주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용인수지 주택을 임대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매도를 하고 네. 문정동 올림픽 회밀이 지금 48평으로 아, 옮기면 어떨까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장기 임대주택 등록하신 이촌동 현대한강 아파트는 논외로 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용인수지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34평형을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은 문정동의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로 이사 갈아타기 해보면 어떨까, 이게 첫 번째 고민이 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주택으로 바뀌려면은 이제 안전진단이 통과돼서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하나 네, 실거주는 괜찮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인수지를 매도하게 되면은 지금 네. 현금성 자산 합쳐서 한 20억 정도 되니까 네, 다른데 솔직히 좀 메인으로 갈까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현 시세 대비 좀 오버슈팅된 것처럼 좀 많이 보여져서 그래서 지금 전문가님께 고견을 여쭈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으신 곳이 올림픽 캠밀이지만 더 좋은 곳이 있다면 한번 대표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또 어떻게 또 서부 이촌동의 현대한강을 또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어요? 예. 그 당시에는 2017년도면 거의 바닥에 매수하셨네요. 2016년에 매입을 했고요. 2016년은 더 바닥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지금 현대한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산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주임사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죠? 예, 네. 주임사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성북동에 롯데캐슬 매도하시면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네.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 지금 이제 문정 회밀리 아파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는 방향이 맞는 거냐, 그죠? 네. 예, 제가 볼 때는 맞죠. 예. 무조건 저는 지금 이제 성북동에 롯데캐슬 그게 지금 새 아파트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새 아파트긴 한데 당연히 성북동보다는 당연히 송파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들어오시는 게. 예. 들어오시는 게 맞는데요. 네. 근데 여기 옆에 지금 근데 문정 회밀리를 지금 보셨는데 옆에 올림픽 선수촌은 안 보셨어요?
올림픽 선수촌 37평을 같이 봐왔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자녀 그 통학 문제가 있어서 아. 그쪽이 문정동이 또 3풀 적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 3호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좀 편할 것 같아서요. 아, 이쪽에 뭐 이제 대치동 학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뭐 그렇게 한다면 뭐 문정 해밀리도 좋겠지만요. 근데 이 투자 가치만 지금 논하면 사실은 뭐 올림픽 선수촌이 훨씬 더 나은 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쪽이 그런데 47평하고 이쪽 48평하고 많이들 비교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문정 해밀리도 뭐 지금 자녀 교육 때문에 지금 대치동 쪽으로 지금 라이딩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문정 아무래도 해밀리도 그게 매수하셔도 크죠. 되고요. 그런데 올림픽 선수촌도 어떻게 보면 용적률이나 이런 면에서는 올선이 좀 더 낫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수서역도 가깝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올림픽 선수촌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대치동과 이제 그러니까 문정 해밀리 같은 경우 이제 대치동과 이제 가깝다라는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죠? 근데 재건축에 네. 대한 사업성을 놓고 보면 올림픽 선수촌이 지금 용적률이 130%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성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재건축 사업성은. 예, 그래서 문정 해밀도 괜찮고 그다음에 올림픽 선수촌도 괜찮은데 이거는 둘 다 근데 괜찮은 지역이에요. 예, 둘 다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롯데캐슬 그 가감하게 매도하시고요. 일로 넘어오신 건 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용산에 하나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강남 상구 하면 취득세가 그 중간 건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0.8%. 예, 그러니까 취득세가 중과니까 지금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는 지금 한다고 계속 하는데 지금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취득세가 좀 부담이 좀 되시죠, 그죠?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문정동이 나중에 뭐 새 아파트가 되든 다른 걸 매입해서 새 아파트를 되든 현대한강을 추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그때 1주택 이제 비과세를 못 받고 그게 이제 2주택으로서 뭐 아, 중과가 그렇죠. 됐든 일반 세율이 됐든 예. 예,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더 걱정이더라고요. 자, 뭐 어찌됐든 뭐 서비촌동 지금 현대한강 지금 뭐 갖고 계셔서 괜찮으시고요. 저는 무조건 그 롯데캐슬 새 아파트지만 송파 쪽으로 옮겨오신 게 훨씬 낫죠. 예. 만약에 취득세만 부담 없으시면요 갈아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갈아타기 찬성 의견 드리면서 하나 더 함께 비교해 볼 만한 아파트도 일러드렸으니까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아, 제가 지금 역삼동 럭키 아파트에서 15년째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개포동이나 대치동 뭐 그쪽에 아파트 요즘에 많이 오르고 하니까 네. 여기 럭키 아파트를 매도하고 어, 대치동 미도 아파트로 갈아타면 어떨까 해서.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집을 좀 갈아타기 계획 말씀 주셨는데 네. 역삼 럭키 아파트 오랫동안 거주하셨는데 이걸 좀 지금 매도하고 대치의 미도 아파트로 좀 가보면 어떨지 네. 투자 가치로 네.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네. 재건축 아파트를 많이 여쭤보시네요. 지금 이제 역삼 럭키 네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세브란스 인근에 있죠, 그렇죠?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치미도야 뭐 이제 여기 우선미 지금 있고요. 여기 이제 바로 음마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는 게 이제 대치미도고요, 그죠? 예.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도 이제 우선순위는 예. 우리가 어차피 지금 갈아타기는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여기에서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건데 예. 이 상급지로 갈아타시기 하는 거는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요, 아,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는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는데,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갈아타기 시점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만약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 상급지 네. 같은 경우가 더 많이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네. 그럼 나는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 가격이 네. 떨어질 때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도요, 상대적인 상급지가 가격이 덜 떨어져요.
예, 최근에도 아,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죠? 네. 예, 그러면 네. 내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한다라는 거는 무조건 갈아타기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네. 역삼 럭키에서 지금 미도 아파트로 지금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바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 네. 자, 그 네. 다음에 여기 네. 내에서 보면, 자, 네. 우리가 이제 여기 내에서 여기 지금 역삼 럭키 뭐 도곡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네. 이제 개포동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네. 이쪽에 대치동이 있거든요. 자, 네. 근데 여기서 요 지역에서요. 요 지역에서 네. 우리가 이 강남구에서 가장 대장주는 어디냐? 당연히 우선미 쪽이죠. 그죠? 아, 이건 아시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그렇죠, 알죠. 당연히 이쪽으로 옮겨 타시는 게 당연히 안전한 거고요. 예. 예. 우리가 이 강남 내에서도 가장 대장주가 지금 우선미잖아요. 예, 그죠? 네. 예. 우성 아파트, 성경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시는 미도 아파트. 예. 이쪽이 예. 가장 대장주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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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로 갈아타셔야 돼요. 아마 아, 최근에도 지금 이제 거래가 지금 좀 많이 됐을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좀 이제 좀 가격도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반등을 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그렇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차피 네. 지금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역삼 럭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용적률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아마 200% 중반대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 중반대면요. 재건축에 대한 건 사업성이 아주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네. 이 대치비도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아마 180%가 조금 안 될 겁니다. 아마 170%대 정도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아. 사업성을 보더라도 대치비도가 훨씬 좋잖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미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 말인가요? 작년 말인가 그 신통기획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재건축으로. 네.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갈아타기를 하실 거면 한시라도 네. 빨리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빨리 갈아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보셨던 방향대로 이동하는 거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앞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짧게 좀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뒷번호 255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여유자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서울 일대 모아타운에 투자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정말 많이 오고 있는 질문 중 하나인데 대표님 좀 도움 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이제 재개발 사업들이 이제 2000년도 초까지는 이제 재개발을 이제 주로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광역적으로 개발이 되는 이제 뉴타운으로 이제 서울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 뉴타운을 할 만한 노후도가 높은 땅들이 이제 남아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노후도 요건이 조금 완화가 돼서 앞으로는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제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어떤 거냐면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합원 비율이 높아요. 조합원 비율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됐다 보니까 이제 빌라들이 좀 빌라촌들이 많이 최근에도 지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조합원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유자금 1억 정도로 만약에 모아타운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모아타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빌라 비율이 적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빌라 비율이 적은 지역들. 예, 그런 지역들이 그런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면 아까 어떤 분 제가 이제 청량리 쪽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청량리 쪽에 보시면 뭐 답심리동 일대. 예, 답시이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 비율이 4%밖에 안 돼요. 전체 중에.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합원 수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진행이 되면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답신역 4번 출구 일대입니다. 예, 답신역 4번 출구 일대, 그 일대가 아직은 여유자금 1억 정도로는 투자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주변 지역들은 다 역세권이니 신통이니 최근에 다 지정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지역은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소액으로 투자가 좀 가능하다. 그래서 답심역 일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러주신 지역으로 임장도 한번 다녀오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지금 문자 주신 분들처럼 재개발, 특히 모아타운과 관련돼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 시간에도 도움 드리고 있지만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도 진행됩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